이번에도 한국은 일본에게 이겼습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속용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WTO 판정을 놓고 본인들이 이겼다고 한국에게 오히려 시정조치를 하라는 이상한 논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9월 10일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소한 사실에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지난 2015년 일본이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가 있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한국 수출에 대해 한국이 향후 5년간 11.66%에서 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죄송한 것이었습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제재에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1심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기구 DSB 패널에서 나온 것과 같은 판정입니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끈질기게 지난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WTO 상소기구 보고서는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더 이상 번복 없는 최종 결과입니다.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 해결기구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소기구가 내린 판정을 놓고 WTO가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일본이 승소를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WTO 상소기구가 내놓은 판정 보고서와 관련해 곧바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명의로 담화문을 내놓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상소기구 판정에 대해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하고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불일치한다고 판단, 한국에 대해 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지 않도록 한국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성실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른바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자의적인 반덤핑 조치 시정을 권고할 뿐 아니라 신흥국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호주의적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이 WTO 협정상 용인되지 않는 것을 상고기구가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무역 구제 조치에 관한 세계 규율 강화를 향한 대응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까지 본인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은 9월 11일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정식으로 제소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안을 제네바 일본 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WTO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지금껏 총 6건의 한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4건을 승소했습니다. 2002년 반도체 상계 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행동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세계무역기구 WTO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한국의 승소로 약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일본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미 아베에 의해 정치와 언론이 통제되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일본에게는 정상적인 대안은 통하지 않을지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본에 대해 현재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국장급 양자협의 개최와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인지 한국은 일본처럼 어이없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한 조치는 이번 제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승소를 하기 위해 기업 피해 등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 일본이 이렇게 날뛰는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광기 어린 선장이 이끄는 폭탄을 싣고 가는 함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 함선은 반토막이나 좌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그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 대표 산업 중 하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노가 한국 기자들 앞에서 깐죽거리던 게 생각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활약상도 담아왔습니다. 좋아요 앤 구독. 불매운동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악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가 주도하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고도화에 한일 경제 전쟁까지 겹치는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전년에 비해 매출이 30%는 줄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이 6월만 해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7월에는 10%, 8월에는 14%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성수기인 여름철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거죠. 일본 니온게이자에 따르면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올림푸스 등의 일본 브랜드는 지난해 세계에서 팔린 카메라 시장의 8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카메라의 점유율이 높은 탓에 일본 제품 보이콧이 아예 카메라 자체 불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로 유일했던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이 사업을 접으면서 대체할 만한 국산 제품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독일의 라이카 등 다른 나라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일본 제품보다 비싸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힘듭니다. 내년 삼성 갤럭시 S11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첨단 카메라 센서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삼성 노트8로 찍고 있는데요. 굳이 일본 카메라를 안 써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는 AI, IoT, 5G 등 첨단 기술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8K TV 대세화를 위해 55인치부터 98인치까지 8K TV 전 라인업을 전시해 해당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자사 첫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를 일반 관객에게 선보였습니다. 전시장에는 이를 체험해보려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긴 줄이 형성돼 주변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주춤한 틈을 타 연일 공공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가도 서로 상생하며 세계의 넘버원으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앤 구독.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현장과 언론 등을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종료로 강력 대응했고 한국의 기업들 또한 석 달 만에 일본 의존형의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대체하거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탈일본화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과 일본 지방경제에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일본 정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면 치밀하게 준비했다던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과 한국 소재의 일본 기업들에게 역풍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현 일본 정부를 지탱하는 지지 세력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의 관광산업 매출을 50%에서 70%까지 급감시키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부의 9월 1일자 수출 증감률에서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0.3% 감소한 반면 일본은 6.9% 감소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들이 23배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잠잠하던 아베 정부는 사실상 임기 마지막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친아베 극우 성향의 인물들로 대거 포진시키는데요.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신뢰를 해치는 한국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요구 방침은 먼지만큼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고 수출 관리 쪽 신임 경제산업상 스가하라 이슈는 지금까지는 한국의 언동에 대해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어른스럽게 대응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문무과학부 하기오다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됐을 때 TV에 출연해서 한국으로 간 물자가 북한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자로 자민당이 교과서에서 위험한 문제나 난징 대학살 기술을 바꾸라고 출판사를 압력하는 과정에도 참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노다로 외무상은 경질 되는가 싶었지만 방위성에 배치됨으로써 일본의 자위대를 직접 가동하여 독도 쪽 등에 대해서 군사적 도발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베 정권은 마치 한국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에 더욱 각을 세우는 모양새이며 이를 통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아베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처리 곤란한 옥수수 수입으로 미일 무역 협상은 실패다라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0월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각종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안 좋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한국 때리기 카드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고 67% 정도 되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무엇보다도 세계에서의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용권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여 정치 외교적 우위를
저말에는 아베 정권은 첫 번째 수출 규제 실패에 이어서 두 번째 보복으로 10일 한국이 승리를 이끌어낸 공기압 밸브 WTO 제소 판결을 두고 갈등의 불씨를 이어가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차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요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부터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회사의 덤핑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11.66%에서 22.77%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2016년 문제를 삼고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이죠. 그러나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이 승소했고 주요 쟁점에서도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성은 WTO가 일본의 핵심 주장을 인정했다면서 일본의 승소를 오히려 주장하며 한국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WTO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항 조치, 즉 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WTO 상소기구는 공개 보고서에서 분명히 한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고 다만 1심에서는 절차적 쟁점 4개 중에서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즉 13개 쟁점 중 10개는 한국 입장이 맞고 3개는 일본이 맞다는 것이죠. WTO 판정을 두고 양국이 이렇듯 다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WTO 판정의 특수성 때문으로 WTO는 어느 한쪽을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를 비롯해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본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승리라고 얘기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해외 언론을 보시고 헷갈려하고 있는데요.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과 거의 똑같이 일본이 승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언론은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영국의 피어슨에게 1조 5천억을 주고 파이낸셜을 인수한 것으로 일본 니케이의 해외 계열사인 것입니다.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과연 공정하게 방송을 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팩트들만 담은 정보는 WTO가 공개한 결과문에서 확인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WTO의 판결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보다 더한 국제적인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일본 내각은 소리 없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각을 100% 우익 세력으로 교체하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항하는 아베 정권을 초반부터 한국 정부가 강하게 눌러버린 상황인 것이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방사능 관리 부실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결정 등 국제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하며 자국 국민은 물론 이웃 나라들에 대한 희생까지도 무시한 채 돌진하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우경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